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특히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끄러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계속 말을 했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이 남자에게는 저보다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번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근무가 힘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근무 중 유산을 하게 됐죠. 이후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나 보다 하고 남편과 거의 포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임신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순산을 했죠. 아이를 낳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워낙 몸이 약해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하게 됐어요. 초반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한 상태여서 옆에서 돌볼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한 뒤부터는 가까이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만하는 건 어때? 일을 그만두라고 갑자기 왜 해? 우리 민희가 많이 약하잖아. 그래서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애가 아프면 옆에 부모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긴 그건 그래. 몸이 약하니까 옆에서 더 잘 챙겨줘야 되는데 우린 퇴근하고 나서야 아이를 보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 괜찮아. 우리 회사 신제품이 잘 팔리고 있어. 그리고 나 올해에는 승진할 것 같거든. 그럼 이번에 연봉 협상할 때 월급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당신 월급만큼 내가 더 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돈보다 아이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전세 대출도 있고 아이가 크면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섣불리 정하기는 어렵네. 우선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대학병원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던 일이라 살이 그만두기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한번 그만두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벌어온 돈이 또 끊기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었고요. 하지만 돈이고 직장이고 간에 제 아이가 우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한창 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보다도 힘들게 낳은 소중한 아이를 옆에서 잘 돌보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낳을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를 위해 저는 먹는 것도 엄청 신경을 썼어요. 늘 인형 식자재로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했죠. 혹이나 감기라도 걸릴까 집안에 온도계를 사다가 아이 방도를 체크하고 습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다 보니 아이가 잔병 치리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를 보니 일을 그만두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있다가 남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됐고 그 일 때문에 잘리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노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써버렸고 저는 친정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친정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보내줬고 정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노력을 했지만 취업에는 매번 번번이 실패하고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보험을 권하셨어요. 재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애가 조금만 더 크면 돈 나갈 일이 천지인데 지금부터 돈 모아둬야지. 그래야 애 공부도 시키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일 거 아니야.
제가 놀 이러고 있나요? 저도 지금 열심히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딱히 경력도 없으니 저를 원하는 회사가 없는 걸 어떡해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지? 근데 아직 괜찮은 회사를 못 찾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보험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건 내가 그냥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한다고만 하면 내가 옆에서 너 도와주마. 보험이요? 저한테 엄마가 하시는 일을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이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게다가 너처럼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아마 내가 일 시작하면 자리 잡기에도 괜찮을 것 같던데 어떠니? 제가 보험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어릴부터 로다면서 손가락 받고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험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막노동으로 근근히 돈을 벌어 오시는데 그 돈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작하시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시작한 일이어도의 성이 외적이고 남들이 말하셔서 영업일이 잘 맞으셨나요? 덕분에 월세를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던 남편 집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한때는 보험왕, 보험회사에서 표창까지 받으실 정도로 보험 쪽에서는 입지가 탄탄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험 일은 무조건 싫다며 시어머니 제안을 거절하시고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화를 낸 거야?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야.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지. 나, 당신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 아, 당신만이 놀랐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어릴 적부터 보호하러 다녀서 내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 그래서 본일을 정말 싫어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왔나 봐. 보험 일하셔서 피해를 봤다고 어머니가 보험 잘 파셔서 당신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집에서 산 거 아니었어? 그지. 그건 맞아. 아빠가 능력이 없으셔서 엄마가 가정 노릇하며 고생 많이 하셨지. 근데 보험률이 그렇잖아. 딱히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늘 고객이 부르면 달려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나 많이 챙겨주지 못했거든. 독감 걸려서 열이 펄펄 하는데도 고객이 자기 찾는다고 나를 그냥 누고 가시기도 했고. 그래, 그래도 그건 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지? 어머니 마음이 편했겠어? 어린아들 들고 나가시는 마음 우리도 겪었. 아, 우리 민준이 아픈데 우리 돈 벌어야 돼서 남의 손에 애 맡기고 했잖아. 어쩔 수 없이 말이야. 다행히 당신이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일을 그만둔 거지. 당신이 돈 못 벌어왔어 봐 나도 아픈데 떼어놓고 돈 벌러 다녔겠지. 아 맞아. 그건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내가 어릴 때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당신한테 일 그만두고 아이 보라고 했던 것도 있어. 우리 애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컸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의 속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해졌어요. 절대 보험 일을 안 하고 싶어 알잖아. 우리 어릴 땐 여자들이 보험 일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직업이었다. 엄마는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부터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화려해지기 시작했거든. 또 동네에 있는 남자들한테 보험 팔겠다고 옆에서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데 온 동네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나서까지. 애서 손받아 물론 엄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나도 어리고 사춘기다 보니 예민했던 거지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 꼭 보험 일이 아니어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안일 안 하고 밖에서 일하면 뒤에서 이상한 말하고 그랬던 절이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요즘 누가 보험을 그런 식으로 들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들지. 당신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니면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나 간호 자격증이 있어서 취직하기? 쉽거든. 아니야.
애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당신은 그냥 우리 민주 누나 잘 돌봐줘.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저도 남편이 밖에 나가 돈 벌어 오기만 해 기다리기에도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노릇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를 보는 건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남편은 싫다고 하더군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어릴 때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남편의 첫 고객은 제가 되었습니다. 당신 언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야? 공부 정말 열심히 했다. 상품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건 물론이고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 아, 그래? 다행이다. 이거 다 엄마한테 배운 거야. 내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처음에는 남한테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들어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스킬을 알려줬어. 나랑 역할을 겉까지 해주면서 도와주시더라. 역시 왕년의 보호망이시네. 당신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 참 좋네. 그나저나 혹시 초과해도 내가 보험하는 거 말했어? 당연히 말했지. 이제 당신 취했으니 생 안 보내줘도 된다고 했더니 엄마랑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어. 그거 말고 다른 말씀은 안 하셔. 다른 말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거 해주신다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보험을 시작했으니 나한테 보험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냐 이 말이야? 아, 보험 알잖아. 우리 숙모가 보험일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은 다 숙모한테 보험 들고 있어. 숙모가 자기 필요할 때마다 영업하셔서 아마 우리 부모님은 웬만한 건 다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 아이 종일은 월급쟁이럼 매달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매달 실적을 채우는 만큼 돈을 주거든. 근데 나는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객이 없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지인이나 가족들 위주로 해야 돼. 처가에 보험 좀 팔려고 했더니 못하겠네. 혹시 가입하신 거 해지하고 나한테 다시 들면 안 되나? 이미 납입하고 있는 걸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잖아. 뭐하러 그렇게 해. 그래도 사이가 한참을 쉬다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축하하는 김에 해주시면 안 되나 한번 연하봐. 남편은 아무래도 초인 고객이 별로 없어서 인맥 위주로 팔아야 한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친정집에는 이미 보험을 한가득 들고 있어서 더 해달라고 하기에는 무리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물어봐서 몇 명을 소개해줬죠. 근데 이 사정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고객을 소개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은퇴할 예정이라고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 일하니 믿고 가입해도 된다고 아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다른 무난히 실적을 채울 수 있게 됐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 덕분인지 남편의 수입은 매달 점점 늘어났어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모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뵐 정도였죠. 하지만 매일 같이 만나 일을 한 게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시어머니를 더 찾고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희 친정집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하셨어요. 결혼 초에 저희 친정집에 보험을 팔려고 했는데 이미 들어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돈이 없어서 보험도 못 되는데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않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아두고 못하셨던 걸 푸시는지 대놓고 피하더라고요. 한 번에 아이를 벌어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저희 집에 왔고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거죠. 어머,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사돈.
아이 낳고 병원에서 뵙고 처음이네요. 사도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시네요. 하나도 안 읽으셨어요.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고객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좀 꾸며서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사돈도 얼굴에 뭐 좀 바르시고 다니세요? 요즘 화장품 좋은 거 많이 나와서 얼굴에 생긴 주름 웬만한 건 다 가려져요. 다 늙어서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요. 저는 얼굴에 화장하면 답답한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맨 얼굴로 다니고 있어요. 맨 얼굴로 다니고 싶으시면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시술이라도 좀 받으세요. 늙으면 얼굴 축축 처지고 나비도 시꺼매지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보험을 시작했을 때 보험 한 개도 안 해줬다면서 사위한테 못 해줄 정도로 돈이 없으시면 얼굴에 투자하실 돈도 없겠네요. 어쩔 수 없죠? 사돈은 그냥 늙으면 늙는 대로 사셔야 하네.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그런 거죠. 뭐 꼭 그런 걸 가지고 얼굴에 뭐 넣어서 펴고 다닐 필요 있나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쁜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얼굴에 주름이 많다 좀 가꾸라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친정엄마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셔서 제가 옆에서 거들었고 그랬더니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시고는 웃으면서 친정엄마가 입고 있는 옷까지 지적하셨던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길거리에서 만날 텐데 어떻게 집에서 잘 입는 옷을 입고 오셨대. 꼭 비싸게 화장점에서 쇼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시장에서도 예쁜 옷 많이 나오던데 하나 사서 입으세요. 사돈 그렇게 다니시면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다 창피하게. 저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려다 괜히 친정엄마가 계신데 큰 소리가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눈치를 줬죠. 근데 남편은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시어머니 막말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고객분이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이랑 약속인데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멀었어. 한 10분 더이면 충분해. 그럼 옷가게나 둘러보고 가시던가 그만 나가주세요. 저는 먼저 약속에 나가서 기다리겠어요. 말을 하며 억지로 시어머니를 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제야 집이 조용해. 근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좀 오라고 하셨어요. 연락을 받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검은색 옷을 내미더군요. 이게 대체 뭐예요? 내가 아닌데 모아둔 거야? 버리려고 따로 모아뒀는데 갑자기 사돈 생각이 나잖아네. 엄마 말이야. 아마 사이즈 비슷해서 잘 맞으실 거다. 버리는 옷을 저희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왜 본인이 안 입고 버리려고 모아둔 걸 저희 엄마께 주시나요? 저번에 보니까 있던 내가 다 피하더라. 아니, 너는 딸이라는 게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녀야지. 너라도 챙기가 잔소리로 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냐? 내가 보다 못해 챙기는 거니까 가져가라. 저희 엄마가 무슨 거짓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버리려고 모아둔 옷을 주워 입게?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희 엄마가 옷 입고 다니는 게 하도 별로여서 주려고 하는 건데? 입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버리려고 모아둔 옷이 더 이쁠 거다. 화장하기도 귀찮아서 얼굴에 주름이랑 기미도 그냥 내놓고 다니는데 옷이라도 좀 제대로 갖추고 입고 다녀야 사람들한테 무시한다 하는 거야? 내 엄마가 그러고 다니면 딸인 내가 더 욕먹어? 누가 보면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도건 노인인 줄 알겠더라.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나빠서 저도 한마디 안 지고 꿀을 했어요. 됐어요. 이단 쓰레기는 안 가져갈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죠. 뭐, 쓰레기야. 너, 무슨, 나한테, 자격, 지심이 있니? 너희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챙겨준다고 해도 도끼는 뜨고 난리를 치해. 원래 자존심이란 건 없는 사람들이 더 부리더라. 너도 딱 그 꼴이. 그나 자존심은 어머님이 부리고 있죠. 제 남편이 실직해서 보험일 시작한 뒤로 더 그러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일로 남편을 구박하기 했어요. 무시하길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로 오라가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친정에 대해 또 한 번 무시하면 그땐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소리를 깨지르고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일은 일부러 피하게 됐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 가더라고요. 옷에는 관심도 없던 남자가 시어머니처럼 화려한 옷을 찾아서 입고 심지어 제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까지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자 고객들이랑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라도 하면 이게 다 영업의 일환이라고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아갈수록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늘어만 갔고 남편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갔어요.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함부로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보험 쪽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이 넉넉해질 때쯤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형편 괜찮아졌는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친정이랑 시어머니에게 선물 좀 좋은 거 하자. 양쪽 부모님 덕분에 잘 된 거잖아. 당신이 없을 땐 우리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지금 보험 일은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이번 어버이날은 신경 써서 챙기려고 했어. 근데 우리 엄마 생일이 어버이날보다 조금 먼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선물부터 사자의 제가 양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차드리자 말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동의를 했죠. 아, 맞네. 어머니 생일이랑 어버이날이랑 겹치나? 그래, 알겠어. 을 뭐 해드리는 게 좋을까? 벌써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백화점에서 옷 사달라고 하시더라. 이제 계절도 바뀌었다고 말이야. 백화점에서 옷. 어머니는 옷도 엄청 많으시면서 선물로 옷 사달라고 하셨어. 옷을 워낙 좋아하잖아. 게다가 영향력이라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어머니가 명품 들리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걸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니 당신 많이 바뀌네. 예전에는 나도 잘 몰랐어. 근데 막상 영일 시작하고 보니까 보이는 게 많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이제야 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뒤 저희는 우선 생신이 다가오시는 시어머니만 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실지 거 있으세요? 내가 이미 받은 게 있어? 내가 자주 입던 모피가 낡아서 얼마 전에 버렸는데 지금 딱 백화점에서 모피 코트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생일 선물로 모피 코트 받고 싶다네. 모피 코트. 이제 여름이 곧 올 건데 왜 모피를 사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여름에 입을 옷으로 하나 장만하세요. 얘가 뭐 몰라도 뭘 한참 모르네. 너 백화점에서 옷 다 사봤어? 원래 겨울 옷은 여름에, 여름 옷은 겨울에 사야 싸지. 지금이 역시 시즌이라 좋은 겨울 옷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시어머니는 하필 고르셔도 값이 끊어나가는 무피 코트를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남편 수입이 늘었다고 하지만 좋기 몇 배가 할 머피 코트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죠. 여보, 아무리 할인이라 해도 모피 코트 몇백이야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말씀드려. 나도 옆에서 다른 거 사시라고 바람 잡아볼 테니까 괜찮아. 모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나 보험 쪽에서 자리 잡게 하려고 보닌 고객들도 다 넘겨줬는데 그거 하나 못해 드릴까 봐서. 그리고 이제나 그 정도 해줄 수 있고 돈 벌고 있으니까 걱정만. 그동안 제대로 된 거 사드린 적도 없는데
이번 교회쇼도 제대로 해보지. 뭐, 남편은 모피 코트 가격을 제대로 알긴 하는지 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 장만해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피 코트 판매하는 매장에 갔는데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나 받으신 상품 있으실까요? 나를 롱으로 보고 있는데 딱 봐도 고급스럽고 윤기 흐르는 걸로 좀 보여줘봐요. 네, 고객님. 긴 기장으로 찾아보고 계시는군요. 긴 건 이쪽에 따로 모여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비싼 롱코트를 사겠다 말씀하셨죠. 거기에 걸려있는 가격을 살펴보는데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시장에 가서 음식료와 옷도 안 산 지 한참이 됐어요. 아직 전세 대출을 갚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점원에게 아들이 생일 선물 사준다 했다고 자랑까지 늘어놓으셨어요. 어머, 여기 이쁜 거 너무 많다. 오늘 우리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선물 사준다 했으니 비싼 거도 입어야지. 아들이 선물로 사주신다 하셨나 보래요? 어머, 뭐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니까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이런 것도 얻어있고. 말이지, 시어머니는 싱글방고 쓰면서 한참을 구경하시다 모피코트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지으셨어요. 고객님, 이게 마음에 드세요? 진짜 보시는 암흑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저희 매장에 있는 것 중에 품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보세요. 다른 것들과 윤기가 다르죠. 덜도 잘 안 빠져서 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건 비싼 모피코트 매장에서도 제일 비싼 제품이었죠. 제품 가격이 무려 800만 원이나 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엄마, 올겨울에는 이거 입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생일 선물은 모피코트로 샀으니 어버이날 선물로 여름 옷도 살게요. 조만간 다시 하지. 한 번 더 와요. 모피코트 샀으니 됐지. 어버이날 선물을 또 살 필요 없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처가에도 어버이날 선물 주고 생신 선물 따로 챙겨줘야 해. 우리 엄마는 어버이날이랑 생일이 비슷하다고 선물 하나로 통치자고. 그런 차별이 어디야? 남편을 말에 듣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더럽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지? 어버이날이랑 생일은 따로니까 부모한테 선물 따로 주는 게 맞아. 그럼 어버이날쯤에 다시 백화점에 가히 오셨군. 다음에 여름 옷도 사러 가자고 얘기를 하시고는 시어머니는 오후에 약속이 있으시다면 한 손에 머피 코트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당신 진짜 어머니한테 여름 옷까지 사드린다고? 그래, 아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조만간 백화점에 다시 와서 엄마 옷 사드릴 거야. 그때는 우리 둘이만 오게. 그럼 오늘 모피 좀 저렴한 거 해드렸어야. 이제 어머니 비싼 것만 입으시는 거 알잖아. 여름 옷도 분명히 명품관에서 비싼 걸로 고르실 텐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형편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 아직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좀 적당히 해드려 돈이야. 별일도 아니니 뭘 그래? 집 안은 왜 이리 얽매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 한 것 같아. 그리고 엄마께서 생신 때 선물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또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집에 가돼요. 오늘 고객과의 약속이 있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편은 내 건강에 대해 너무 세심히 챙기십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그녀 뒤에는 엄마로부터 온 귤 사진과 감사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이유 없는 의문을 안고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귤 사진 보낸 건 뭐예요? 잘못 보내신 거예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너네가 우리 집에 귤 보냈잖아. 상자에 김서방 이름이 쓰여 있던데 어버이날 선물로 보낸 거 아니냐? 아, 귤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에 남편 이름이 써 있었다고요? 그래,
너는 귤 보낸 거 몰랐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김서방이 우리한테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나 보네. 아이고, 다정도 해라. 김서방한테 내가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고 해야겠네. 남편의 친정집 선물은 자기가 알아서 챙긴다 하더니 달랑을 보낸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택배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버이는 선물. 우리가 얼마 전에 귤을 사 먹었는데 그게 엄청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엄마 아빠 생각난다고 혼자 말했더니 드셔보시라고. 이 사람이 보냈나 봐요. 어버이날 선물은 백화점에서 따로 사서 가져다 드리기로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귤이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내 선물이 따로 있다고 됐어. 그 돈으로 너 옷이나 사 입어라. 귤 선물로도 충분해. 어떻게 귤을 어버이날 선물로 대신해요? 비싸봤자 몇만 원인데. 그리고 이 사람 요즘 바쁘다니 고맙다는 전화는 따로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전달할 테니까요. 알겠죠? 저는 엄마에게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기 엄마한테는 800만 원짜리 머피 코트를 아무렇지 않게 사주고 여름 옷까지 백화주면서 사준다던 사람이 처거에는 몇만 원짜리 귤을 선물 보낸 게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하며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귤 맛있게 잘 먹었다 연락했던. 혹시 당신 그거 어버이날 선물로 보낸 거야? 장모님이 잘 드셨대요. 어버이의 선물 제대로 된 거 잘 보내드렸네. 혹시나 맛 없으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는데 맛있었다니 다행이다. 혹시 어버이의 선물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야? 아니, 어버이의 선물 그걸로 끝인데 왜 내? 엄마는 800만 원짜리 모피코트 사주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꼴랑 귤 장난하니? 왜 그래? 엄마 덕에 내 고객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드린 거 과선 내 고객 늘리 도움 준 게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한 거고 뭐야? 너 왜 말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야? 말투도 내 엄마 따라가냐?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때 시어머니 모습과 겹쳐 보여서 소름이다. 치더군요. 야, 우리 부모님이 너 회사 잘리고 백수로 돈만 써 생활하라고 돈까지 보내줬는데 고지도 안떼도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왜 자꾸 보험 타령이야? 그 생활비를 나한테 보내줬어. 너 쓰라고 보내줬지네. 부모가 나 걱정돼서 돈 준 거냐? 너 걱정돼서 보내준 거지? 그렇게. 생활비 보해준 게 고마우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우리 엄마 모피 사준 것처럼 똑같이 대접하면 되겠네.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우리 아이가 아파서 둘 중 하나가 옆에서 주재고 합의한 거잖아. 처음에는 나도 반대했는데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설득해서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건데 왜 이제 와서 말을 그때 위로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백수 노름할 때 내가 다시 병원에 일하겠다고 했는데 말린 것도 너였잖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고생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신 말하는 게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것처럼 말한다. 후회하지,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돈 쓰는 거 안고 하는 여자랑 결혼할 걸. 사비가 보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것도 해제하고 사위한테 들어주는 부모 있는 여자랑 결혼할 걸 더 이야기해볼까? 나도 후회해. 너만 후회하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 후회한다고 결국 남편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친정집의 선물의 걸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서로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저희는 화의도 하지 않고 계속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둘 다 그간 감정이 많이 쌓였다 보니 먼저 말에 걸지 않아서 집안이 늘 조용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잔치를 하기로 한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생신잔치에 가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작정하고 쇼핑백을 들고 생신잔치를 하기로 한 소고기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신경 써서 선물 골랐어요. 아마 보시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웃으면 시어머니께 선물에 든 쇼핑백을 내밀었더니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시면서 선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의 옆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며 쳐다봤지. 얼마 전에 모피 코트도 사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랑 백화점 명품관 가서 여름 옷도 장만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 너도 나한테 따로 선물을 준비했어? 대체 어떤 걸로 따로 준비했을까? 나 시어머니는 옷 선물이 끝인 줄 아셨는데 제가 또 백화점 쇼핑백을 드리미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선물을 열어보시더군요. 제 선물을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깜짝 놀라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사왔어? 어머님이 한 달 내내 명품 사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제 꿈에도 어머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싶어서 명품 매장에 가봤죠. 마음에 드시죠?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없이 이건 뭐야? 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제가 이번에 엄연히 덕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서 카드 긁어버린데 한두 초과가 뜨더라고요. 당신이 준 카드가 200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지, 뭐야? 사실 남편이 카드값 보고 목덜미 잡게 할 심산으로 더 비싼 명품백을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긁지 않더라고요. 해보니 제 카드 한도가 200밖에 되지 않았어요. 난 결혼해 큐면서 한도가 얼만지도 모르고 여에 살아왔어. 알아, 10원이라도 돈 한 푼 아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런 나한텐 한도 200짜리 카드 줘놓고 너는 어머님한테 800짜리 코트를 사다 다치냐? 뭐, 너는 돈 아껴 쓰는 게 당연하지? 내가 번 돈 받아다 쓰는데 당연히 아껴 써야지. 앞으로는 한두 100만 원으로 낮출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고 싶으면 내가 벌어다 써. 그래, 알았어. 나도 앞으로 내가 벌어서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살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한테 모피 코트도 사드릴게. 나랑 이혼하고 나서 말이야. 저한테 미안함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은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 하더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살리면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못 벌어온다고 저를 무시해대더니 저도 뚜껑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서 내가 번 돈 펑펑 쓰겠다고 말을 하고 이혼 선언을 했죠. 제가 이혼하자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나왔는데도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이혼할 생각이 있구나 싶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바로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몰랐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말이 진짜였어. 화나서 그냥 한 말 아니야? 아니, 난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막대하는 남자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언제 당신 가족들한테 함부로 말했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우리가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해? 아이한테 엄마랑 아빠 둘 다 있어줘야 되는 건데, 아니야? 아이한테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그동안 고객 만난다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늘 밖에 나돌아 다녔잖아.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말이야. 있으나 만나. 아빠는 필요 없어.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지? 그치, 당신. 돈 벌려고 그런 거지? 앞으로도 돈 벌 거니까? 우리 내 팽을 치고 맨날 나갈 거고. 그 돈으로 맨날 시어머니한테 좋은 것만 사들리겠지? 나는 돈 못 벌어도 나랑 내 아이한테 잘하는 남자가 좋아? 당신은 그런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가 남편은 본인 혼자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양육권을 저에게 넘겨줬죠. 저는 원래 간호사 자격증에 있던 터라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집 앞에 있는 동네 학과에서 일하게 돼서 남편 없이 아이를 보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제 예상대로 고객 만나다가 상관 남자 소리도 듣고 위자료도 물고 직장에서도 질렸다 하더군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진작 정리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이만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였다.